아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현타가 오는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대표님이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은 다른 경쟁자들도 그 시점에서 똑같은 감정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를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서 거기서 그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하는 사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 뚫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베테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슨 뭐 고민이나 뭐 따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예, 이제 누구나 성장하신 분들이면 다 만나는 단계겠지만 저도 또 만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넘기시면서 성장을 하는지 그게 정말 머리가 아프고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네, 대표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처음에 우리의 학부들의 문제점은 어떻게 하면 주문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1차적인 문제점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니까 이송과 이제 물건이 없어서 맨날. 근데 이게 뭐 우리 옹크트리님의 라이브 때나 그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뭐 그런 거래처들은 약속을 안 지키고 그렇게 계속 잡히는 거래처들은 쳐내라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네. 잘 나오다가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꾸준히 하루에 4-5개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이번 주도 주말 이렇게 쌓이고 나니까 한 15장 정도가 들어왔어요 지금. 근데 이제껏 한 번도 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2장 정도가 지금 또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지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이건 내려야 될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저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는 아예 지금 이송이 너무 심하게 잡혀가지고 주문 취소된 것도 엄청나게 많고 시달리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CS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근데 또 안 팔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정말로. 왜냐면 실질적으로 안 팔기에는 또 물건이 잘 나가니까. 일단은 요거는 제가 딱 두 가지로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첫 번째는 해당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파는 도매처를 찾으면 되는데 그런 도매처가 남성복 건물 말고도 있습니다. 여성복 건물에도. 그래서 돌아가면서 발주를 넣고요. 그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일단 대표님께서 재고를 쌓아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주문이 지금 하루에 뭐 4개 정도 들어오잖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이제 미송이 얼마 정도 걸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략적으로 거래처에서 말해주긴 하잖아요. 그게 거짓말일지라도. 근데 이게 참 샘플 달라면 샘플도 잘 내려주고 다 잘해줘요. 근데 여기에서만 답변을 해주다가 이제 얘네들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딱 이것만 답변을 안 해줘요. 이게 처음에 업데이트 하자마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건 진짜 좀 답이 없어요. 그건 진짜 좀 답이 없는데 조금 주문을 받은 뒤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대표님께서 그 주문 수량을 좀 예측하고 아예 입금을 먼저 해버리고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주문이 4개 들어오는데 10일 걸린대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수량은 40장이죠. 근데 거기서 2배 하면 80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0장치를 먼저 그냥 돈을 입금해버리는 거예요. 또는 내가 80장을 한 번에 구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를 쌓는 방법으로 조금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작을 하는 방법인데 제작해도 이제 그 단가는 사실 나오기가 힘들죠. 지금 판매하는 제품의 단가는. 대표님 근데 또 거기서 특정 색상만 그런 거예요. 특정 색상만. 그 제품이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색상만 지금 안 나올 거래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방법을 좀 쓸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5컬러 3사이즈다 하면은 5컬러 3사이즈를 보통 그런 거래처는 전부 다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컬러는 5개 다 가져가요. 근데 사이즈를 뭐 하나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컬러를 좀 더 줄이고 사이즈 폭을 넓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경험상 봤을 때 컬러는 좀 많이 가져가고 사이즈를 폭을 줄이는 게 재고 관리도 편하고 만약에 갑자기 막히더라도 우리가 재고를 쌓아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제가 한 달에 뭐 억대를 팔아도 저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약에 동대문에서 의류를 들고 와서 판매하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계속 달고 가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좀 잘 세워봐야 되는데 그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컬러를 가지수를 좀 작게 한다 또는 같은 거 파는 거래처를 조금 더 알아본다 또는 제작을 한다 또는 재고를 쌓아 놓는다. 이 4가지 방향으로 조금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달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아예 매출과 거래처의 폭을 더 넓혀서 이런 것들은 달고 가면서 아예 이 캐파 자체가 크는 게 정답인 것인가? 그게 맞아요. 몸집을 그냥 키워버리면요 나한테 가진 무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무기가 10개라면은 그 10개 중에 1개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어쨌든 무기를 늘려야
늘려야 되는데 그 무기를 늘린다는 게 매출을 펌핑시켜서 덩치를 키운다는 네네. 그건 거죠. 맞아요.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A라는 거래처에서 저를 메인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께서 지금 겪고 계신 그 문제 있죠. 거래처에서 우리를 밀어주기 때문에 일단 물량이 들어오면 우리 먼저 주기 때문에 우리는 물량이 밀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운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봤을 때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정말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파서서 네. 누구나 다 겪고 거쳐가는 과정이겠죠. 내가 이렇게 여기서 현타가 오고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남들은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우선 두 발 들었겠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다 겪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딱 그 단계에서 많이들 조금 떨어져 나가십니다.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려봤는데 이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들도 이런 거를 이제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도 겪고 있고요. 사실은 문제가 뭐였냐면 이송전쟁이에요. 찬스 대표님부터 해가지고 누 대표님, 옹크트리, 그 다음에 GD 대표님 이렇게 하셔서 보통 다 월 매출이 5천만 원 다 이상, 1억 이상 지금 그렇게 되는 대표님들인데 그런 대표님들도 다 겪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좀 답변을 드렸냐면 아까 뭐 거래처를 찾고 제작으로 돌리고 가지수를 좀 줄이고 이런 것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은요 대표님들 그런 것도 이제 작게 보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크게 해결책을 드려보면 내가 결국 덩치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출이 500에서 1000만 원일 때는 사실 한 제품이 갑자기 미송이 걸려가지고 또는 품절이 돼서 날라갔어요. 그러면 타격이 어때요? 커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때는 매출이 작으니까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월 매출이 1억이야. 그러면 이거 하나쯤은 버려버려도 나머지 9개가 있거든요. 나머지 B, C, D, E, F, G까지 쭉 있기 때문에 이 하나를 없애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월 매출 1억이야. 그러면은 이 하나를 그냥 내가 제작해버리면 돼요. 왜?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게 결국에 덩치를 키워야 이게 해결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해결책은 요건 것 같아요.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런 거는 좀 미시적인 관점인 거고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어쨌든 이걸 뚫고 쫙 매출을 다른 걸로 치고 올라가야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다 라는 거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배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현타가 오는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대표님이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은 다른 경쟁자들도 그 시점에서 똑같은 감정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를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서 거기서 그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하는 사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 뚫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투기 선수 중에 야차 선수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기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 문장이 되게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았어요.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당연한 말이거든요. 당연한 말인데 그게 굉장히 진리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한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면은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문제를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한 거야. 물론 그게 쉽지 않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면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대표님들께서 좀 적용을 해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덩치를 키워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답변을 들어봤는데 참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